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독학미술, 혼자 그리는 미술과 미술학원, 다른 이에게 배우는 미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질문들의 내용 대부분이 다 혼자 공부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내가 미술학원에 가서 배우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의 중심 내용은 대부분 취미미술, 그러니까 그림을 직업으로 삼지 않고 입시를 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취미로 미술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영상이고요. 이제 사실 미술학원이라고 설명하면 입시미술이 빠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입시미술에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것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학과 학원의 차이점. 저희는 그림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끝내시죠? 맨 처음에 무엇을 하나요? 먼저 무엇을 그릴지 상상하죠? 구상. 생각이 나면 그립니다. 그러고 나서 완성하죠. 완성해서 잘 완성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 이후에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반응을 얻을지 말지 결정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줄 경우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구상하고 나서 자료를 먼저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그림의 진행 순서를 아주 간단하게 추격을 하자면 이런 순서가 됩니다. 구상, 혼자서 할 수 있죠. 자료 찾기, 혼자서 할 수 있죠. 그림 그리기, 혼자서 하죠. 그다음에 마무리나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도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올리거나 지인분들, 아는 분들한테 보여주거나 하는 거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체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기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회의 같은 거 해서 이 아이디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고, 자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자료를 찾을 수도 있지만 미술학원이어서 선생님한테 이 자료가 좋은지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자료는 없는지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그릴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혼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을 찾아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지만 미술학원이라면 미술 선생님이 바로 도움을 주시겠죠? 그리고 완성하고 나서 피드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피드백의 경우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양질의 피드백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면 전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또 전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차이점은 커리큘럼에 관해서예요. 이제 커리큘럼은 그거예요. 내가 그림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한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입시학원이라면 입시의 성공을 위한 커리큘럼. 내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한 커리큘럼, 계획서, 아니면 내가 실력 상승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겠다 계획서, 이런 것들.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계획이나 목표 없이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것만 계속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이제 실력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원하는 그림 외에도 내가 어떤 식으로 실력을 시킬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학하시는 분들 중에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이제 학원의 커리큘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 그림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주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독학미술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점이 당연히 있는데, 예를 들면 입시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입시생 친구가 입시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커리큘럼은 연간 계획서, 월간 계획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뭘 배울지 이런 것에도 하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제 코칭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이 고객을, 그러니까 학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돈을 받고 가르치기 때문에 티칭 기술이나 이런 식으로 배웠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커리큘럼에 녹여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취미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화를 처음 한다, 소묘를 처음 한다면 어떤 식으로 소묘를 진행해야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죠. 혼자 독학미술로 커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노하우는 없죠. 왜냐면 계속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이나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지도를 해주고 커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되니까 저도 혼자서 독학미술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경험치나 통계에 의한 자료가 있다 없다의 차이점이 있고요. 독학미술의 특징은 본인이 학습하고 싶은 걸 집중적으로 파고들거나 이제 다른 누군가의 노하우를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도가 높죠.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집중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도 있고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어요. 유연도가 있죠. 근데 미술학원은 좀 상대적으로 그런 자율도는 떨어지죠. 개인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주는 학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진도를 맞춰서 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자율도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에요. 취미반 같은 경우에는 자율도가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독학미술하고 비교하자면 독학미술보다는 커리큘럼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종합하자면 이런 식으로 자율도가 높고 혼자서 검증을 해야만 하는 독학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율도는 높지만 이제 학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녹여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차이점은 그리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그리기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완성하는 것까지의 그 행위, 그 자체를 그리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린다는 행위 자체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그림을 그립니다. 독학미술이라는 건 이 그림 진행 순서에 따라서 그림을 혼자서 다 그리는 걸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림 진행 순서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과정에 다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에서든 어려움에 막혔을 때 선생님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죠. 독학은 혼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누군가와 의견을 공유할 수 없고 누군가의 조언을 얻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찾아보거나 고민하거나 해서 결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이 그림이 더 이상 그리기 싫어서 그만 그리고 싶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독학미술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그림을 중단하거나 그림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일정을 조율할 수 있죠.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학원을 못 가게 됐거나 내가 학원에 가서 이 그림 말고 다른 걸 그리고 싶다 할 때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학원에 못 가게 된다는 식으로 연락을 하거나 과외 선생님한테는 당연히 연락을 해야겠죠. 연락을 하거나 내가 오늘 이게 그리기 싫은데 다른 걸 그려볼까? 라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부가 될 수도 있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예를 들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의 순서를 뒤바꿔서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독학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혼자 노력하고 혼자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좀 받기가 어렵고 혹은 남의 도움보다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볼래 이런 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고민을 해주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주로 선생님이 내 그림이 더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차이점은 평가예요. 평가적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가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림을 끝난 순간에 끝냈다라고 하는 것도 평가거든요. 그림이 잘했다 못했다 뿐만 아니고 그림이 완성이 됐는지 주제가 어땠는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어땠는지 완성된 그림이 의도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잘 맞는지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거 등등등 모두 평가예요.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부터의 행위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선생님한테 오픈이 이미 되어 있죠. 지나가다 친구들이 볼 수도 있고요. 독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꼭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 그림이 습작이던 공개하려고 그렸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공개를 안 하던
보여주기 싫으면 보여주지 않는다고 선택할 수 있지만 학원은 일단 선생님한테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보여줘야 해요. 오픈의 유무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학원은 선생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이 믿을 만하지 않은 학원이면 다니지 않으셨겠죠? 이제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선생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실 텐데 선생님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볼 수 있어요. 독학미술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걸 들어보긴 많이 어렵죠. 물론 스터디나 그림쟁이들이 모이는 사이트에 그림 올려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것도 있고 인터넷 안에서도 굉장히 그림으로 명성이 자자한 분들이 피드백을 남겨주실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건 믿을만 하지만 그 사람의 피드백이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은지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골라들어야 한다는 것도 독학의 특징입니다. 독학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해요. 남에게 오픈했을 때의 반응도 내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와, 내 그림이 인기 있구나. 이런 점이 좋았을까? 라고 고민해야 되고 공개 유무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미술학원은 일단 무조건 누군가에게, 꼭 선생님에게는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고 선생님이라는 전문가가 피드백을 해주죠. 네, 지금까지 독학과 학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한번 정리하면서 종합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독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자율성을 가진 게 특징이에요. 뭐든지 나한테 맞출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그리기 싫으면 안 그리고 일정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배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수 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어렵죠. 꼭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학원은 전문가라는 선생님이 전담해 주잖아요. 반에 다른 학생들이 많건 적건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독학 같은 경우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모두 혼자 해결해야 돼요. 내가 어떤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 왜 안 그려지는지도 혼자 생각해야 되고 이걸 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도 혼자서 겪어야 하고 독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림을 꼭 오픈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냥 혼자서 이거 시도해본 그림이란 말이야. 이런 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냥 나 혼자 연구 자료로 남겨두고 싶어. 이럴 수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픈을 해야 돼요. 내가 연구한 그림이어도 선생님한테 어땠는지 확인을 꼭 받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종합하자면 독학은 어느 정도 혼자서 계획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맞아요. 꼭 누군가 옆에서 재촉을 해야만 무언가 진행을 한다 이런 분들은 학원을 다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독학이 더 맞을 수도 있고 학원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독학과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의 차이점을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예를 들면 내가 완전 생초보야. 그런데 혼자서 독학을 하려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커리큘럼에 관한 이해부터 벌써 없는 상태거든요. 그림을 혼자서 그리고 시작하고 끝낼 수는 있겠지만 아마 특별하게 변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나는 주변의 평가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혼자서 그냥 마음껏 힐링하고 싶어. 그냥 마음껏 그려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독학이 맞을 수도 있어요. 혹은 혼자서 어느 정도 계획도 잘 짜고 난 혼자서 내 그림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잘 찾아내. 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또 학원에 안 다녀도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자신과 잘 맞나 고민하고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걸 보면 독학이 무조건 좋고 독학이 무조건 나빠, 학원이 좋고 나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둘 다 장단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2,5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